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병력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52%로 과음한 후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한 경우 일부 약물은 치사 농도이며 만취하기 전에 자살암시성 전화를 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3 가단 5195-057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0년 8월 2일 16시 30분경 자택 안방 내에서 개어진 이불 위에 얼굴을 묻고 의식이 없는 채로 친언니 지에 의해 발견되었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을 부검한 국가수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 약물 중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인지 여부. 망인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셨는데 2020년 8월 2일 14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의 친언니 지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약을 먹고 죽을 거라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 이에 지가 같은 날 16시 30분경 망인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망인이 안방 내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2%이고 망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프로프라놀롤, 설트랄린, 쿠에티아핀, 알프라졸람이 발견되었는데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의 함량은 모두 치료 농도이나 심장 혈액에서 검출된 알프라졸람의 함량은 치료 및 독성 농도에 해당하는 농도, 프로프라놀롤 및 설트랄린은 독성 농도, 쿠에티아핀은 치사 농도에 이르는 농도인 점, 망인의 위 내용물에서 과량의 프로프라놀롤, 설트랄린, 쿠에티아핀이 검출되었고 망인의 발견 당시 주변에 약봉지 여러 개가 뜯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프로프라놀롤, 설트랄린, 쿠에티아핀의 병용 시 부정맥 및 심실성 빈맥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인 알프라졸람, 쿠에티아핀, 설트랄린 및 과량의 알코올과의 병용으로 인해 중추 억제 작용이 증가될 수 있는데 위 약물들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위 약물들을 술과 함께 마시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쟁점,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망인은 2019년 8월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우울 증세가 자살할 무렵에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0.252%이고 그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운동조절 능력 상실, 정신활동의 혼란의 심신상태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주량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심신의 상태가 다를 수 있는 점, 망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다량의 술과 약을 함께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살을 결행할 시점과 사망에 이른 시점 간에
알코올 농도 수치에 있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다량의 약을 복용하였을 당시에 망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지에게 전화하여 약 먹고 자살할 거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살을 결행할 당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 또는 명정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